오늘 핸드폰 박윤배 선배 딸이야. 아 진짜?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어가지고 기념사진 찍어주러 갔어 지금. 입학식 대승이가. 아 그래도 말레이시아에도 좋은 회사다. 기념사진. 아 나중에 아니고 지금의 2시에 해 입학식을. 그래서 나 기념사진 찍어주러. 11시에 양도배 만났는데 박윤배 선배를 위해서 특별 서비스. 아직 못 왔으니까 혜성이가 대신 기념사진 입학식 기념사진 찍어줘. 라이브로. 이제 와야지. 리정철이 가면 와야지. 아 리정철 갈 때까지 가야 돼. 이러다가 지금 돌아올 후보는 기다리면 안 되고 저한테 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계속 들어가지고 아 이게 그 시네마 시리즈 C100, C300 비디오 전용 OD를 쓰는데 OD는 30분에 한 번씩 끊기잖아요. OD는 스틱기만 있으니까 색 포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나 써볼게요. 가격만 쓰다면 이것도 들어오고 스틸 찍어도 되는 거 같아요. 스톱 치킨 좋아하지만 해야 되나? 네, 그때 얘기했어요. 라디오라 더 좁다고. 지금 TV에서. 내려가서 찾아보시면 아니, 더 드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디지털정치학회 회장
서문대 노리성 교수입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바쁘시 중에도 ICT 소프트웨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ICT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 여러분들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문재인 대표님과 여러 기빈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귀중한 시간을 내셨으니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기인 만큼 ICT와 콘텐츠,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을 해서 산업 현장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해안이 논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이루어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오늘 참석한 분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개를 해드렸으면 합니다만 시간도 제약되고 하니 몇 분만 소개해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업 현장에 리더되신 6명의 패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메타빌딩 대표님, 임재환 유비온 대표님, 전형경 데이터 소프트 대표님, 강용성 YG넛 대표님, 이영석 YG스톤 대표님, 조미애 VTW 대표님, 문재훈 제이컴정보 대표님, 그리고 특별한 분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유응환 전 인텔 수석 매니저님. 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국회 신성장 산업 포럼 대표이신 김진표 의원님 모셨습니다. 역시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신 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 이사장이신 노영민 전 의원님, 여기 구로구가 지역구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박영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미업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주최한 두 기관을 대표해서 김진표 의원님께서 개회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연구 프로입니다. 이렇게 자부해왔습니다만 국회 신성장산업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제가 17대부터 19대까지는 노영민 의원하고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지금은 홍영표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신념으로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계시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캠프의 일자리 위원장으로서 오늘
우리나라 ICT의 총본산인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도 이 구로 이 말끝마다 구로 단지 하시면서 그동안 노직조사해 오신 이곳에서 ICT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는데 그 범한 파고를 뚫고 나간 핵심 혁명이 바로 ICT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분야는 수출의 33%를 차지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만 이 ICT가 최근 들어 기존 산업과의 융합이 더 활발해지면서 무인자동차,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가 등장한다 하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획기적 발전으로 전통적인 기획, 마케팅, 유통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다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경제 발전 속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기술 혁신으로 일어난 산업혁명은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커다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ICT와 소프트웨어의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나아가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게 새로운 분야니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창업이 제대로 하기가 힘든 여건이어서 어떻게 하면 기술이 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좋은 창업 능력을 갖춘 기업인 기술인들을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피땀 흘려 만들어놓은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야기는 하는데 실패해도 다시 도전이 가능한, 재기가 가능한 그런 벤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피타넘는 지적과 건의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님 여기 지역구시에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구로 디지털 단지를 찾아주신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구로 디지털 단지는 미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1970년대, 80년대의 산업화 시절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그 성장만큼 아픔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아서 구로 디지털 단지로 탈바꿈을 한 이후에 지금 이곳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집약되어 있는 업체가 12,000개 정도, 그리고 하루의 유동인구가 25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계도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만들고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육상 금메달리스트의 운동화도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만듭니다. 또 루이 카토즈라는 그 유명한 명품 핸드백도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만듭니다. 그 밖에도 영화에서 사용되는 많은 유명한 그 캐릭터를, 그리고 또 의료 산업과 관련된 ICT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 또 게임 산업 업체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2012년도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대선에 처음 출마 선언을 하시고 처음 찾았던 곳도 바로 이 구로 디지털 단지입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곳보다도 이곳에서 계시는 젊은이들 그리고 이곳에서 종사하시는 ICT 업체들의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면 대한민국의 일자리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업이 많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이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또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꿈을 향해서 그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현실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간담회 그리고 의미 있는 대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산업 현장의 모든 분들의 초청에 버선발로 달려오신 문재인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교체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드렸습니다. 지난번 일자리 정책 발표 때 저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이 성장하고 또 수출이 늘어도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먼저 공공이 적극적인 마중모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민간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중소벤처, ICT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 92%가 산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에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의 1등 공신이었고 또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할 분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ICT 경쟁력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한민국 ICT 산업 경쟁력은 세계 4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25위로 추락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적 혁신으로 ICT 산업 경쟁력을 다시 높이고 또 중소벤처 붐을 다시 일으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 중소벤처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과감한 규제 해소에 나서서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인정 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하고 모든 인증서와 또 다양한 인증 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본인이 모르는 계좌 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했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이런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습니다. 액티브엑스도 폐지하겠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새로 제작하는 정부 및 공공 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 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인터넷과 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ICT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할 때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대략의 기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 성격시키겠습니다. 창업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또 창업 문턱은 낮추겠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예치 펀드 등 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창업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공공부문 조달 참여 보장, 의무 구매 비율 확대, 신기술 적용 제품 우선 구매 비율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연계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창업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창업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신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하면 M&A를 통해서 대기업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그런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벤처 창업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벤처 창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방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경청해서 최대한 이번 대선의 정책 공약 또 다음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의 전문가분들 신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격이 없는 소통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네, 잠시 삼성전자 출신인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 최고위원께서 오셨습니다. 인사 좀 잠깐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천명되자 일자리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을 통해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육성 정책을 펴면 5년 내 13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 52만 개, ICT 융합 제조 부문 12만 5천 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CT와 소프트웨어 부문에 일자리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ICT와 소프트웨어 현장에서 직원들과 고군분투하시는 중소벤처 기업의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로부터 규제와 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표님, ICT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생소한 용어가 참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든지 또 바로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통의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 동안 메타빌드를 경영하고 계신 조풍현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여기저기서 걱정이 많습니다. 조 대표님, 우리나라가 이 거대한 파고를 견뎌내고 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우선 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의 오로지 희망이신 문재인 대표님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요. 문 대표님께서 반드시 ICT 대통령, 소프트웨어 대통령이 되셔서 기술 부목을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품이 있으면 팔 수 있는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인재 양성과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 양성은 하루아침에 인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진행이 되어가야 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물결이 우리나라 전 산업을 강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의 이제 핵심 기술은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응원과 같이 직접 라이센스 대가로 무한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훌륭한 그 소프트웨어 인재들은 용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세상도 바꾸고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1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ICT 업종의 종사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종사자 한 토탈 한 게임까지 합쳐서 한 35만, 그래서 80만에서 한 90만 정도가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포브스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유망 직업 1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또 가장 가서 일하고 싶은 곳이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소프트웨어 이 개발자나 기술자들이 꿈이 없는 코디 업종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잦은 많은 그런 야근이나 철야, 장시간 이제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이런 정신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회피하고, 더더군다나 노인비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노인 수준은 50%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국가 입찰할 때 이게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노인비도 낙찰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지난 6년간 기업 평균 임금은 28% 이상이 올랐는데, 실제로 그 예산 편성의 가이드라인이 기준은 4.4%밖에 안 올랐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노인비 시장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도 깎지 말고 정가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기술 입찰할 때 지금은 가격 포함해서 가격 포함 기술에서 100%에서 평가를 하는데 가격을 빼고 기술 100%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인건비라든가 재경비 이런 부분들의 낙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소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오늘 프로 디탈밸리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근무하는 이 ICT인들이 한 15만 명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실로는 근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 그런 복지 컴플렉스 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운동도 하게 해주고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면 상당히 우리 문 대표님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소 소프트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 소프트 기술자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석사나 학사를 가서 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혜택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빌리어네어가 1252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0대 탑 10대 기업이 대부분 다 MS라든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입니다. 패키지나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해서 직접 라이센스 대가로 거래되는 그 소프트웨어를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대부분 미국의 선진 기업들은 주로 그걸로 해서 성공, 글로벌 기업이 되는데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용역 개발, 단순 용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포탈, 게임으로 이렇게 성공한 분이 한 5기업인이 랭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 구조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인건비 위주의 그런 개발 시장이 아니고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의 거래가 되는 제가격을 주고 거래가 되는 시장 문화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R&D가 한 20조 정도 R&D 예산이 한 20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매년 스타트업 되는 기업들이 10,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이 공공시장은 소프트웨어 공공시장은 한 4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R&D라든가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공급자 시장이라고 그러고 수요자 시장이 한 4조밖에 안 되니까 출구가 상당히 적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과 가격 경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ICT 산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약 5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에 한 124억 달러. 그러니까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장은 미국 대비해서. 그 다음에 세계 전체 시장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도 성공하고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도 국내에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키워줘야만 된다고 해요. 시장 형태는 그런 융합 스마트 그런 소프트웨어 시장이라든가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이런 것들을 제각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래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상유기보수 기간을 좀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처럼 이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잠깐만요. 소프트웨어 시장 구조가 이제 공공시장과
대기업 시장과 금융시장이 있는데 그 대기업 시장은 대부분 다 계열사 내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은 외산 제품들이 주력을 이룹니다. 그래서 대기업 시장도 이제 그런 R&D 과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과 연계해서 또는 공정거래 이런 문제와 연계해서 시장을 좀 개방해주고 해서 기술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시면 시장이 공공시장 외에 한 2, 3배 정도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대표님. 원래 조표현 대표님은 상명소프트 이렇게 회장을 역임하셔서 원래 조리 있게 말씀 잘 하시는데 평소 존경하는 문 대표님을 만나니까 초기에 좀 어버거리가 길어졌습니다. 다음 분들부터는 조금 시간을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뭐 어차피 진행된다고 하니 우리 산업 현장 그리고 또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 이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죠? ICT 활용 교육의 전문가이신 유비원의 임지환 대표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저는 교육 전문가라서 3분 내에 짧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기업 교육에서는 3분 넘어가면 다 찬다고 해서 딱 3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다들 그런 말 합니다. 일자리가 줄 거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3차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다들 일자리가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주는 거는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새로 산업이 혁신되어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 근데 점점점 보이게 되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육 혁신을 통해서 변한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혁명에는 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 교육 혁신이라는 말을 쓴 것보다는 요즘은 다 교육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존 교육,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20세기 교육이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년간 진행되어 왔던 20세기 교육이 지금 해체가 되어서 새로운 21세기 교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어떤 교육 혁신 정도 상황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교육혁명이다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바로 교육혁명입니다. 그래서 교육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낭비된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요. 교육혁명에 실패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교육혁명과 관련해서 최근에 글로벌에서 이슈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대학교나 직장 교육의 북수, 두 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중학교에서 34시간, 그리고 2019년부터 초등학교에서 17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교사님들을 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에 봉사하시는 분들 다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소프트웨어 업계에 계신 분들의 생각으로는 교육을 안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시간으로, 그리고 현재 학교에 계신 분들이 조금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특수한 법들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혁명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커리큘럼을 다 바꿔야 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 종사자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그런 교육 전환들을 지금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무크입니다. 혹시 문 대표님 무크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세계의 유수 대학들이 자기의 과정들을 지금 온라인에 다 오픈해서 수업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탠포드에서 만든 그 무크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지금 2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가 그동안에 150년 동안에 가르쳤던 학생보다 최근에 이 무크를 통해서 수강을 한 학생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크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있냐는 거죠. 제일 많이 듣는 과목이 놀랍게도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가 IoT고요. 세 번째가 빅데이터고 네 번째가 파이썬입니다. 이게 전부 다가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전 세계에 무크가 4,000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딱 한 개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만들지 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K-무크라고 하는 걸로 딱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육혁명이 가장 중요한데 학교에서의 소프트 기업도 안 되고 있고요. 직장인들을 위한 무크 서비스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육혁명에서 실패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초중등학교의 교과 과목과 교육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소프트 교육이 어디에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육기득권, 교육적폐 청산하지 않으시면 4차 산업혁명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시죠. 우리나라 R&D는 그동안 ICT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아주 작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 R&D가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요? 백업 소프트웨어 제품 기업을 이끌고 있는 전현경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소프트의 전현경입니다. 앉아서 할까요? 네. 네. 네,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중에서 국가 R&D를 수행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마 한두 번쯤 시도하거나 실패하거나 또는 뭐 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쉽진 않습니다. 저희 기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처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단계별로 너무 복잡하고 저한테 딱 맞는 필요한 R&D 정보를 찾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운 겁니다. 또 국가 R&D 예산이 아까 조풍현 회장님께서 연간 20조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과는 5조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과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만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장에 귀를 기울이면 획기적인 개선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합적인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가칭, 제가 이렇게 붙인 건데요. R&D 지원센터의 성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감독이 아니고요. 정말 철저하게 민간 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R&D 지원센터의 핵심 사업 중에 제가 꼽는다면 하나는 정부 R&D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 포탈을 만드는 거죠.
그 여기에 있는 정부 R&D 사업 공모라던가 또는 기업들 잘 헤매는 지원 절차를 만회해 준다던가 그리고 단계별로 자기 레벨에 맞게 상담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정말 잘하는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정말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따라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유를 한다던가 하는 내용들을 이 한 곳에서 완스톱으로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일종의 올인원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www.rnd.go.kr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정말 찾아가기 쉽지 않을까요? 대표님 아까 제가 말한 rnd.go.kr 그쵸? 여러 가지를 막 찾으면서 기관별로 찾아다니고 설명을 쫓아다니고 헤맬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한 곳에 모아주는 저는 포탈이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R&D 지원센터의 실수요자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에 포커싱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R&D 리소스가 사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리고 또 시장에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지원센터에서 이 중소기업의 부족한 리소스를 보완해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저희 나라의 중소기업의 R&D 성과들이 창출될 것이고 또 투자 대비 사업 성과도 아까 5조 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별도로 정부 출연연구소라던가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기초 분야라던가 장기 선도 과제로 분류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을 거고요. R&D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역시 한 단계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표님, 제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신다면 통합적인 R&D 지원센터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관리 감독하는 정부가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서 국고를 채우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 기업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정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결같이 그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ICT도 또 중소벤처기업도 마찬가지겠죠. ICT나 소프트웨어 기업이 우량 수출 기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빅데이터 기업인 YG넛의 강용성 대표님이 좋은 대안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YG넛의 강용성입니다. 사실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테마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맨 앞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여러 가지 R&D의 이슈,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이슈, 뭐 산업 전반의 이슈하고 사실 다 물리는 게 수출의 이슈로 알아봐야 된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 2월달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 올라갔다고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서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수출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전반의 성공이 결국에는 내수 시장으로 R&D나 인적 문제나 교육의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아마 윤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조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이 한 33%가 IC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몇 면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ICT조차도 산업으로 따지게 되면 특성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산업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베디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쪽의 시장이 또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 각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력을 키워내고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이거를 하나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정책들이 적용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 또 어느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또 그런 것이 이게 특정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 사회 전반을 위한 일이라고 친다면 어느 곳에 집중 육성을 하는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기존 산업에 대한 구별, 소프트웨어로 들어와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구별 같은 것들, 구분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해지게 해야 된다 봅니다. 관리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핸드폰이 팔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자동차들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하는 부분의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를 다 커버한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인베디드라면 그쪽으로 육성을 해야겠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비중의 산업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수출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면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일종의 숙제 같은 또는 원죄 같은 그런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넘도록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많은 시행착오로 지금까지 지나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앞에서 자꾸 어떤 센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ICT라고 하는 부분에 적합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전문화된 기관 또는 기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어떤 기관의 한 영역으로서 큰 기관의 한 수출 담당 부서에서 또는 그 중에서도 ICT라고 하는 부분을 또 다루는 쪽에서 또 그 중에서도 사용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쪽에서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 테마가 크게 다루어지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는데요. 아까 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위원회 안에 굉장히 전담 수출 기구를 만들게 되신다면 수출에 있어서 훨씬 더 전문화된 형태의 산업으로서 ICT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 구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쪽에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ICT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테마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돈을 벌어왔었던 그 제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ICT에 어울려지는 전반적인 산업으로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이걸 성공해내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단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아마도 수출 산업으로서 모든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바로 그 수출이라고 하는 테마 속에 우리가 해왔었던 이 ICT를 매칭시켜서 끌고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수시장 측면도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는 사실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인 갑이 모두 소유해버린다죠. 네,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받는데도 사업상 에러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혁신이 필요할지 데이터 소프트웨어 와이즈는
와이즈스톤의 이영석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소개받은 와이스톤의 이영석입니다. 좀 긴장돼요. 원래 잘 안 떠는 타입인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기회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문 후보님께 제가 가진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0년째 ICT 관련된 사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만큼 사실은 ICT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분들께 설명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 코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아마 이 코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디자인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패턴을 만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경쟁사 제품 대비 더 양질의 바느질을 위해 여러 가지 바느질 기술에 대한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바느질에 대한 어떤 솜씨가 쌓여서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테크닉도 익히게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이루면서 이 옷을 만든 업체에게 어떻게 옷을 만들었는지 디자인을 공개하고 패턴을 나에게 주고 그다음에 바느질의 노하우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서서 조풍현 대표가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완성품의 소프트웨어인 거죠. 상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저희가 완성품의 소프트웨어를 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만들었고 노하우가 뭐고 내부 설계가 어떻게 됐고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품을 받아 쓰는 거죠. 근데 유독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분야는 맞춤형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걸 사다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줄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트로 따지자면 이제 맞춤형 코트를 만드는 거죠. 맞춤형 코트를 만들고 맞춤형 코트를 받은 이후에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맞춤형 코트,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줘서 코트를 맞췄으니 코트를 만든 디자인을 나에게 주고 코트를 만들 때 썼던 패턴을 나에게 주고 바느질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도 나에게 다오 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사용자의 사용과 따라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납품을 하고 그 납품되어진 걸 통해 그들 스스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패턴을 받아서 그 패턴으로 자기 가족들의 옷을 만들고 옷을 나눠 입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그 패턴을 받아서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또 파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재산권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사가 그러니까 아무리 맞춤형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지적 재산권을 만든 쪽에서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AI 얘기 많이 하고 IoT 얘기 많이 하고 이거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이제 삼성 갤럭시 노트 7에 큰 문제가 있었죠. 이게 개발의 문제인가 품질의 문제인가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모든 ICT 정책이 만드는 중심이었었다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후보님께서도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만드는 회사요. 거기에 직원 비율이요. 개발하시는 분 한 명에 테스트 엔지니어 한 명.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마다 품질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부 R&D의 실패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만드느냐 개발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품질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 기준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데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품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품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굿 소프트웨어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고요. GS 인증, 도장을 찍어서 일종의 예전에 있었던 품자 도장 같은 거 있죠. 품질이 구수합니다. 제품 품자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진 제품에 품자 도장을 찍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품자 도장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공공 부분에 납품을 할 때 우선적으로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 그 품자 도장을 받으려고 품자 도장을 받으려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건 세계적 트렌드에 어긋나는 거죠. 지금의 세계적 트렌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만들어진 제품을 마지막에 품자를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 제도가 지금 GS 인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도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있는 그 품질 제도 중에 하나가 GS인데 그거 역시 만드는 과정에서의 품질을 어떻게 신경 썼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진 제품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형태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도 만들어진 제품에 품자를 찍어주는 형태의 제도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그 품질을 찍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기관 역시 아주 일부의 국가 그 산하 기관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이 도장을 받으려는데 당연히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가점이 있으니까. 그게 도장을 받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도 품자 도장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분명히 품질 부분도 민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IT 산업 구조의 약 33%가 품질 활동에 들어가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특정 기관이 이제 경쟁력을 못 갖는 거죠.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정부가 그 전자정부도 하고 또 공공 ICT 프로젝트도 만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걸 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큰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대표님은 정말 바쁘신 분인 거 아시죠? 이제 자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제 제도혁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혁신을 가로막는 3대 장벽이 있다고 하는데 3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미리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BTW 조미리입니다. 시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금 그 서두에 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규제 개선 또는 악성 규제에 대한 철폐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술 발전에 의해서 산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 혁명을 거론하고 있을 만큼의 굉장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변화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변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제도와 기존에 있던 서비스와의 싸움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싸움이 불가피한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지금 한 4, 5년 전서부터 다른 나라들은 신경 써 왔던 테마인데 이제 와서 4차 산업혁명 알파고 이후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고 또 선두 계열에 있으려면 저는 기술보다 서비스에 지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요소 기술들은 선진들이 많이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저에는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방과 공유와 협력입니다.
이러한 하에 기술이 나오게 되고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 말씀하시면서 무쿨 얘기하셨는데 공유 교육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개방과 공유와 협력을 기치로 하는 서비스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많은 법들, 규제, 제도 이런 것들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대통령이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산업 전방위적인 사회 전방위적인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위원회 속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그럼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술도 필요하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서 시장을 부흥하고 그 부흥된 시장에서 기술이 저는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이클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장의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기획과 설계 역량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기도 하거니와 공공시장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공공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획이나 설계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정부의 공공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처음에 마스터 플래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구축 단계에 넘어갑니다. 근데 앞단계 기획 설계를 한 사업자가 구축 사업을 하지 못하게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앞단계에 기획하고 설계하는 시장은 전체 공공시장의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똑똑하고 강한 중소 벤처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획 역량의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획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규제를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좀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사실 과거에 ICT 분야도 재벌들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동식하고 그 과정에 중소벤처기업들이 같이 공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그걸 상생을 한다면서 대기업을 시장에서 제외시키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규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큰 일을 하시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또 재수에 강하시니까 또 오늘 여기서 들은 말씀을 잘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틀림없이 ICT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표님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저거 있으니까 판넬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3분 내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이컴정보의 문재훈입니다.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여기 대표님들에게 많이 들으셨지만 소프트웨어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이고 테마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1200조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약 23조 뿐이 안 되는데 이 역량을 잘 키운다 보면 사실은 일자리가 엄청 많이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지난 10년 동안 정보통신부를 없애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IT를 집중하지 못하고 IT에 투자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후보님께서 대통령 되시면 정보통신부를 다시 하셔서 좀 이거를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주시고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일자리가 최소 ICT 분야에서 약 70만 개에서 100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가지 테마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ICT 기업 수출 육성입니다. 현재 기업이 250개 정도 추정이 2005년도 숫자입니다. 한 500개 정도 기업을 육성하면 현재 5조 4천억의 수출 시장이 15조 이상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한 일자리가 40개 정도가 일자리가 일어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이 약 16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량 중소기업이 100억 이상 매출을 소프트웨어하는 기업이 450군데, 100억에서 약 1000억을 하는 거고요. 거의 평균 근무 숫자가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약 1500개 정도로 집중 육성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31만 개 정도 일어날 것이고요. 세 번째는 ICT 기업의 강화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벤처 기업이 2만 한 5천 개 내외로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ICT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잘 성장해서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50%를 지원한다면 거기에서도 일자리가 약 10만 개 정도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기업. 지금 소프트웨어 강국인 미국은 14만 개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고요. 일본이 4만 개, 중국이 4만 5천 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2015년 통계로 보면 8,200개입니다. 그 중에 90%가 아주 열악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갈 것이면은 약 그 기업 수가 3만 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2만 개 이상의 중소 소프트웨어 스타트 기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약 10만 개는 최소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평 대표가 얘기했던 BICT 분야, 그러니까 BICT 분야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금융,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ICT 관련 기업 인수가 현재 55만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국가 정책으로 문재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잘 정책을 이끌어간다면 BICT 분야에 근무하는 숫자는 20만 이상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소프트웨어와 ICT를 집중 투자를 한다면 최소 70만, 많게는 100만의 인구가 좋은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3D 업종, 4D 업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실은 외국에 가면 가장 선망받은 기업이 되는데 우리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뜯어고친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도 고급 일자리,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노키아나 아니면 코다필링 같은데 혁신을 하지 못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중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쇠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IBM은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뀔 때 글로벌 기업이 됐고, 우리가 잘 아는 GE는 전자회사인데 소프트웨어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대통령, ICT 대통령을 꼭 되셔서 우리 국가 브랜드를 세계 1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ICT에서 일자리 희망의 문을 정말 점차 선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사실 주제는 다 다뤄졌는데 혹시 플로어 계시면서 이거는 빠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해 주시죠. 1분입니다. 네, IT 미디어 연구소의 최수만 원장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정부가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공무원이 바뀔 수 있도록 하려면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거기 공무원들과 일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오늘 얘기하신 거 다 숙지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만 더 그러면 네. 마이크를 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지식산업정보포럼 김선미 교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쪽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런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계와 협력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교육 쪽으로 선생님이 안 되면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없고 초등, 초중고는 물론 근데 지금 선진국의 교육 선진국에서는 대체적으로 학문적 전문가와 산업의 전문가와 굉장한 협업을 통해서 이뤄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애로와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교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 깜짝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노영민 의원님의 후원으로 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토론하고 고민을 해서 ICT 초강국 건설 전략이라는 정책집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이 정책집을 잘 읽어보시고 오늘 나온 얘기들하고 잘 믹스를 하셔가지고 ICT 대통령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드시게 된다면 오늘 나온 그 일자리 관련된 게 정말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특별히 초빙을 한 유영환 박사님 간단하게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의견들 듣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산업계에서 왔지만 마음이 고충이나 이런 거를 저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제가 열심히 좀 노트를 하긴 했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아직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융복합, 뭐 제조 혁신이라든지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지능영역하고 이제 하이퍼 커넥티비티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사용자 편의라든지 시장 자유 존중 이런 것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는 액티브 X 페이지라든지 혹은 뭐 공인인증서 자유화 같은 것들이 그런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조력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환경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스마트한 그런 창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데 B2B라든지 M&A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활발하지 않아서 창업에 대한 그런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엑시트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아이디에이션을 잘 하고 또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과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같은 거를 좀 잘 만들어서 정부가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교육 같은 경우 많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진짜 핸즈온 하시는 분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해서 인력들을 많이 이렇게 램프업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하면 이제 해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이제 아웃소싱하고 또 이제 좋은 인재들을 국내로 불러들여서 청년들 열정과 같이 시너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워낙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집중적인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 파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제조의 그 우위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뭐 그런 기술 반도체 기술들이 기반이 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거기 올려서 전체적인 시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상생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윈윈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많이 말씀 주셨듯이 자율 경쟁을 보장하고 또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우리 이제 4차 산업에서 융복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기술 혁신하는 부분들에 또 토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직접 본인이 핸즈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핸즈온에서 결과를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진짜 엔지니어들이 우대받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텐저블한 그런 결과, 실질적인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과정을 좀 중시하고 그래서 실패를 해도 그것을 잘 용인하고 인정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삼아서 다음 단계에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 대졸 실업자들이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시고 같이 좋은 분위기를 만드셔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군 일의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놀고 있는 게 많이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모두 다 노력을 같이 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의견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건 또 우리 차차 우리 문재인 대표님은 굉장히 가장 소통 잘하시는 분이니까 또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또 격의 없이 그 사이에 공부 많이 하시면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말씀을 그렇게 듣기로 하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듣고 느끼신 소감과 각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ICT 대통령이 되라는 말씀, 또 소프트웨어 대통령이 되라는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또 좋은 정책 제안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발표한 정책 속에 포함된 내용도 있지만 또 미처 그렇지 못한 또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정책 속에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 못했던 말씀들은 따로 자료 주시면 제가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보니까 이미 아주 훌륭한 책자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또 빠진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 또 말씀들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서로 정책 제안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도 함께 참여를 해주신다면 우리 정책이 좀 더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세상을 위한 교육혁신 또는 교육혁명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 교육정책을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중간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시면 그 교육정책 속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위기에 빠진 경제를 다시 살려내려면 경제 패러다임의 대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CT 산업 육성을 우리 국가 산업 대개조 또는 우리 경제 생태계 대개조 이런 차원에서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단순히 좀 희망이 보이는 잘 될 것 같은 그런 산업을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지도 그런 자체를 다시 한번 바꾸겠다라는 각오로 함께 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함께 나갈 그런 동지들이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최고의 동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ICT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키우고 또 ICT 분야에서 좋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ICT 산업 발전을 그동안 이끌어오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그런 성장 엔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아까 새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우리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다 많이 모시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노력이 결실을 내줄 수 있도록 저도 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힘이 되고 또 김복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동지라는 뜻 아십니까? 네, 산업 대개조의 여러분들 동지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문재인 대표님께서 ICT 대통령이 되셔서 소프트웨어 강국을 이끄시고 국가 산업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사진 하나 같이 이렇게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 자리를 이렇게 가셔가지고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그 사진 좀 찍어 가시죠. 네, 또 언제 찍겠습니까? 사진 찍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좀 올라가시죠, 빨리. 대표 옆에 계단에 같이 서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죠. 빨리 오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